오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합의 의사와 적극적인 치료 등을 통해서 좀 더 협상의 의지를 높여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고등학교 후배놈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서로 안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후배가 3개월 전에 후미추돌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후배는 다행히도 큰 부상을 입진 않았고 교통사고에서 많은 분들이 듣게 되는 병명인 경추염자, 요추염자 등의 병명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배는 사고일 이후에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 통원 치료도 5번밖에 못 다녔다고 합니다. 이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고 했더니 보험사 측에서는 6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배는 저에게 이 금액이 타당한지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하더라고요. 기존에서도 제가 교통사고 경상환자 합의금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을 보신다고 한다면 교통사고 경상환자 합의금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저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정말 많이 받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그러시죠. 근데 교통사고 합의금은 예전처럼 강한 주장만 한다고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 후배 사례에서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계속 받았다고 한다면 보험사 측에 합의금에 대한 상향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큰 부상으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상실수익액이라는 큰 보상 항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다만 큰 부상이 아닌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보험사 측에 많은 합의금을 받고 싶으시면 이 방법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통증이나 치료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사고 후 통원보다는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사고 초기 보험사 측 담당자에게 조기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십시오. 보험사 담당자도 빠른 조기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합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합의금에 대해서 보험사 측과 피해자 간에 서로 조율은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주장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강하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시게 된다면 보험사도 조기 합의를 위해서 향후 치료비를 점점점 높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합의금 이하로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합의가 진행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사 담당자도 뭔가 합의금을 주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만 다니시면서 침이나 부항, 뜸과 같은 치료만 받게 되신다고 한다면 의무 기록도 그렇게 많은 내용이 적혀 있지도 않을 것이며 검사 내용도 특별한 것이 없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다고 하신다면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도 병합해서 입원 치료나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다니시면서 엑스레이, CT, MRI 등과 같은 각종 검사 후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추후 보험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도 피해자가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 제출한 서류를 받게 된다면 다른 피해자분들보다는 좀 더 높은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예를 들면 제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뒷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후방 추돌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큰 사고는 아니었고 친구는 차량을 공업사에 맡긴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해서 뇌 MRI, CT 등 각종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진탕 진단으로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이 관련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약 2주 만에 이 친구는 보험사로부터 3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의
합의금이나 향후 치료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조기합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사건이 계속 지연되다 보면 결국엔 보험사 담당자도 어느 정도 선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항목 중 교통비도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100일 동안 통원 치료를 다녔다고 한다면 하루 통원 교통비에 8,000원 곱하기 100일을 하게 된다면 그 또한 80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장기간의 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하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세 가지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이후 입원 치료도 받지 않고 통원 몇 번 다니지도 않은 상태에서 몇 달이 지나 합의금 200만원, 300만원 주세요 하면 절대 보험사도 그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합의 의사와 적극적인 치료 등을 통해서 좀 더 협상의 의지를 높여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객관적인 치료나 검사에 대한 자료나 그리고 합의 의사가 별로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합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금도 절대 높은 금액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다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 후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